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아유, 예, 예. 아유, 고생 많으시죠. 네, 저희가 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보님 꼭 만나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하루하루 한 씨가 바쁘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유세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오마이 TV가 마을버스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딱 타시니까 첫인상이 어떤가요? 마을버스. 예, 스튜디오 딱 들어온 느낌이네요. 스튜디오 들어온 느낌? 그래요? 미니 스튜디오. 미니 스튜디오. 고맙습니다. 미니 스튜디오. 저희가 어디든 달리고 있고요.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은 아마 처음 만나고 인사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저희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성무입니다. 이번에 나라를 바꿨던 작년의 그 경험처럼 지역을 바꾸자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창원을 바꾸면 또 경남도 따라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바꾸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 마산 반드시 승리해서 창원시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셨네요. 그렇습니다. 유세를 많이 하고 TV 토론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네. 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목이 쉬어라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좀 여론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예, 확실히 바뀐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샤이 보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보수가 이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소극적으로 많이 바뀐 그런 분위기고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은 특히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나 어렵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2% 내지 3% 성장할 때 네. 우리 창원 지역은 1%나 0%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청년 실업도 높고 네네. 중소상인들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공단이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나 그다음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빛나는 그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경쟁력이 아주 낮아져서 네.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슬어가는 도시처럼 굉장히 불안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역시 이제 허승무나 또 도지사 김경수한테 한번 맡기면 네. 이 일을 잘 풀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이때 보면은 창원 지역에는 그 공장 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고 부유한 지역이다라고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과거에는 이제 예. 단순 제조 기술이나 상용화 기술 정도면은 네네. 충분한 경쟁력이 있던 시대인데 이미 그 기술 정도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ICT를 융합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이제 R&D의 역량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이미 많이 배출이 되고 그들이 지역을 선도해 나가고 네. 4차 산업을 이끌어내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해내야 됐는데 네. 이제 그걸 좀 게을리했던 측면이 있죠.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뭐 조선이 잘 되고 자동차 부품이 잘 되고 이랬는데 네네. 지금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굉장히 나빠져 있고 예. 서민들의 집값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예. 빚내서 집 사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막상 공급을 해놓고 보니 입주할 사람은 없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만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도 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이 뭐 1억, 2억씩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포감 수준에 왜냐하면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가 자기 재산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산 가치가 푹푹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잘못한 정권 또 그리고 지역에서 그 정책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더 한술 더 떠서 대량 공급을 했다가 지금 지역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전현 시장들이라든지 네. 또 지역의 정치권에 대한 그런 심판의 분위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어제 김태호 네. 한국당 후보를 만나보고 또 다른 자유한국당 후보도 막 남경필 지사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싹쓸이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참 잘못된 주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늘 지금까지 자기들이 싹쓸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은 더 그렇고요. 네네. 예,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면은 뭐 자기들이 지금까지 싹쓸이 했던 걸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하고 다양하게 나누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오히려. 그래 네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남 지역은 그렇네요, 진짜.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남도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창원시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뭐 그걸 막아야 한다. 뭐 싹쓸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네. 김태호 전 지사님도 이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분이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마산 같은 경우에 뭐 회성동에 준혁신 도시가 온다라고 뭐 시민들에게 주장했다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이 온다 했다가 또 안 됐어요. 예. 그러면서 시민들은 재산권이 다 묶이고 다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산의 인구가 50만이 훨씬 넘다가 지금 37만까지 줄었습니다. 13만, 14만, 15만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37만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권했던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점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마산이나 창원 진해가 잘 되려면은 결국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 후보들 보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예, 것들 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지금 보수 단일화 그러니까 뭐 이 조진래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보수 단일화 이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우리 허성무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라는 얘기 제가 좀 듣고 왔어요. 윤성효 지역 기자한테 듣고 왔는데 좀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예. 지난 1년간 제가 쭉 뭐 저희들도 여론 추이나 자체 조사도 있고 이런 거 해보면은 네. 1대1 구도에서도 뭐 제가 계속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네. 있고요. 지역의 민심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단일화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각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드러내기 어렵죠. 저는 과거에 뭐 노회찬 의원하고 단일화도 해드렸고 네. 또 그 전에는 지금 노사정 위원장인 그 문승현 위원장하고도 과거에 단일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정말 그 어떤 피를 토하는 심정,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아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제가 볼 때 그럴 만한 위치에 있거나 삶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선거가 이길 수도 있다, 이기게 된다는 확신 속에서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일화하면은 누가 이길 수가 있고 이렇게 단일하면 이 선거 어떻게 이긴다.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단일화 해봐야 이기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단일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너희들이 꼭 단일화를 해서 어떤 뭐 누군가를 꼭 이겨서 그렇게 해서 어떤 세상을 바꿔보자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묻어 있는 네. 그런 단일화일 때 단일화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는 잘 안 될 거라 보고요. 뭐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와, 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요. 후보님 혹시 예전에 TV에 나오셔서 시사평론 하셨나요?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예, 했습니다. 그러세요? 허승무 종편하고 그다음에 저 김현정의 뉴스쇼의 그 상한가 하한가. 예, 그러셨어요. 이준석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군요. 말은 원래부터 잘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시골에만 저는 여기만 쭉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하고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노회찬 의원 당선되고 한 2달 후에 네.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는데 네. 뭐 사투리도 많이 쓰고 또 시골에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예. 이제 잘릴 줄 알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출연을 시켜주더라고요. 모 방송국에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한 2-3달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했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출연을 했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되는 날 CBS에서 생방송을 2시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몇 표로 탄핵될 것이다까지 맞추었거든요. 아유, 그 그러셨어요? 이후에 이제 방송 출연 요청이 많아가지고 네. 많은 출연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귀엽다라는 반응까지 올라왔네요. 아유, 인기가 많으시네요. 이거 저 인터넷 제가 올해 방송에. 56이나 되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귀엽다 합니다. 귀여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예.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경남 지역이 전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들고 예, 예. 저도 직장이 경남 장유라는 지역이고 예, 예. 회사가 중소기업형 공장인데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돼서 구조조정 대상에 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년 실업 일자리 확충 대안 방향과 끊겼는데요. 이런 대안을 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선의의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52시간 노동을 제안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예상치 그렇죠. 못한 또는 뭐 약간 예상됐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의의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정책이 내다보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저로서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의 경험도 쌓고 사회적 경력도 쌓으면서 또 최저임금도 받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일자리, 그 사회적 네. 일자리죠. 또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공모 일자리까지 받아서 그런 일자리를 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데요. 네. 그 4시간, 6시간, 8시간 그런 일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직장으로서의 청년 일자리는 네. 그 청년 친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해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때마다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더 많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 입장에서는 네. 중소기업이 월급이 작다지만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월급이 보존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일자리 정책은 뭔가 하면 창업 창직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그 일을 창업을 해내거나 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역시 최저임금에 속하는 그런 월급을 시에서 지급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런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하거나 또 막 취직한 사람들에게는 시에서 시중 가격의 30% 정도의 임대주택을 또 제공해서 네. 그런 복지 정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막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3년간 월 1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시에서 15만 원을 부가 저축을 같이 하도록 해서 네.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자기 돈으로 전세방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득 수준이 어려운 분부터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아야만 이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임대주택을 구할 때 전세 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지불해서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아기를 놓고 이렇게 네. 취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복지적 개념에서의 차원의 대책도 있고 아까처럼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자리 정책도 있고 네. 청년들의 일자리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보니까 창원에 이사 와서 살고 싶다라는 예, 이제 생각이 시장이 드는데. 되면 하나하나 추진을 해서 예. 실효성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경제다라고 예.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하고 있고 다 주장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네. 이렇게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게 와닿게 만들어서 그 정책의 효과를 높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면 4년간 그렇게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0,000개.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 오마이 TV가 선거 이후에도 정말 이 공약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공약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이걸 알아보러 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뭐 네. 다른 데서 이제 청년 수당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점도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청년 복지 정책으로 네.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지금 선거에서 첫날부터 네네.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경남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다녀야 할 곳도 많긴 한데 창원에는 꼭 와서
네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창원은 이제 이런 변화의 바람들이 시민들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한번 바뀔 때가 되었다. 삼 이제는. 3당 통합 이후에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통합을 했죠. 노태우, 네. 김정필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보수화됐는데 그 보수화의 결과가 빛나던 도시는 사라지고 네. 뭔가 힘든 녹슨 도시로 바뀐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새로 빛나는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돼야 되고 새로운 세력이 나서서 네. 한번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민심이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유세 기간, 뭐 내일 모레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고요. 남아있는 유세 기간 어떤 전략으로 유세하실지. 예, 뭐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사적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 변화의 바람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열망을 표출하는 게 아직도 조금 약해서 그것을 좀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경남 지역은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는 예, 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자유한국당, 예, 그 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임 경남지사였죠. 홍준표 대표가 전임 지사였던 것은 지금 우리 선거에 약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반도주 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지원 유세도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이제 지원 유세 중단하겠다고 어젠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ren가 그렇게. 그래 했는데 그 여기 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그분이 도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낸 사람이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홍준표의 아바타라는 분인데 그분은 홍준표 전 지사가 여기에 유세를 오면은 지원 유세를 오면 같이 다니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정치적 철학이나 행동이 비슷해서 뭐 와주시면 고맙죠.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가 유세를 중단했다 그래가지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거를 도와주신 분이 안 오신다고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저희 허성무 후보를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유,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 이 주변 시장통을 오늘 5개를 예. 뭐 전혀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아유. 투어를 시켜가지고 저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오마이 TV 여기 타시니까 좀 방송할 만 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마치 친정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또 많이 듣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 오마이 시청자님들 뭐 정말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변화는 각 지역에서부터 밑으로부터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멀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